풋볼,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4대 스포츠 우승이 1979년 슈퍼소닉스의 NBA 파이널 우승과 2014년 시옥스의 슈퍼볼 우승 두 번에 불과할 정도로 스포츠에서는 길을 못 펴고 있는 시애틀은 하지만 유명한 회사의 본사들이 꽤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잉, 코스트코, 그리고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보잉사의 엔지니어인 크리스 린스컴은 필리핀 혈통을 가진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메이저리그 투수로 만들기로 합니다. 크리스의 고민은 아들 티모시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이에 크리스는 샌디 코펙스와 박 깁슨을 연구해 투구에서 오는 부담을 몸 전체로 분산하는 독특한 딜리버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린스컴의 아버지는 린스컴에 대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해 던지는 안전한 투구폼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컵스의 42라운드 지명을 거절하고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에 진학한 린스컴은 대학 야구를 접수하는데요. 린스컴의 피칭에 매료된 린스컴 빠 중에는 트레버 바우어도 있었습니다. 2006년 1라운드 10순위 지명을 받은 린스컴이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면서 $200만 보너스를 받자 아버지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린스컴은 결국 사이즈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린스컴이 2008년, 2009년 2년 연속 사이언과 2010년, 2012년, 2014년 3개의 우승 반지를 따내며 시대를 풍미한 투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결국 아버지가 만들어준 투구폼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언럭키 린스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하든 때문에 더 잊혀진 이름 리치 하든입니다. 제이슨 지안비, 자니 데이먼, 제이슨 이슬링하우젠이 떠난 2002년 오클랜드는 양키스와 같은 103승을 따냄으로써 메이저리그 승률 공동 1위가 됩니다.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되는 1억 2,600만 달러를 쓴 반면 오클랜드는 4천만 달러로 27위였습니다. 이는 도합 2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승리 기여도 18.8을 만들어낸 연건 트리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늘 한 박자 빠른 트레이드를 했던 빌리비는 2004 시즌이 끝나자 팀 허드슨을 애틀란타로, 마크 멀더를 세인트루이스로 보내게 됩니다. 허드슨 트레이드는 폭망이었고 댄 헤런을 받은 멀더 트레이드는 성공이었습니다. 오클랜드가 지토를 남긴 이유는 새로운 연건 트리오가 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는데요. 오클랜드가 기대한 새로운 연건 트리오는 리치 하든, 조 블랜튼, 댄 마이어였습니다. 블랜트는 2002년 1라운드 24순위 지명자이고 허드슨 트레이드로 얻은 마이어도 2002년 1라운드 34순위 지명자였던 반면 하든은 2000년 17라운드 지명자였는데요. 하지만 에이스로 기대받은 선수는 그 중에서도 하든이었습니다. 밴쿠버와 시애틀 사이에 있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태어나 자란 하든은 시애틀 메리너스 팬이었습니다. 1999년 드래프트에서 시애틀은 하든을 38라운드에서 뽑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주종목이었던 하든은 야구팀에서는 외야수였는데요. 졸업반 시즌의 어느 날 추억을 남기고 싶다며 야구팀 감독에게 마운드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투수를 해본 적이 없는 하든이 처음 던진 공의 구속은 무려 91마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요. 시애틀이 가장 먼저 하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2006년 5순위로 린스컴이 아니라 브랜든 모로를 뽑는 실수를 하게 되는 시애틀은 하든을 입단시키는데 미온적이었고 실망한 하든은 애리조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드래프트에서 오클랜드에 17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허드슨, 멀더, 지토가 뭉친 지 4년째였던 2003년 더블A에서 놀라운 소식이 올라옵니다. 하든이 시즌 첫 경기에서 6이닝 10K 퍼펙트를 만들어내더니 다음 경기에서도 7이닝 7K 퍼펙트로 두 경기에서 13이닝 17K 퍼펙트를 기록한 겁니다. 흥분한 오클랜드는 더 볼 것 없이 하든을 트리플 A로 올렸고 하든은 트리플 A도 접수하고 7월 27일 만 21살의 나이로 데뷔하게 됩니다. 풀타임 첫 시즌인 2004년 하든은 31경기에서 189와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빠지고 11승 7패 3.99를 기록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든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데요. 공이 좋아도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100마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든의 2004년 페스티벌 평균 구속은 94.3마일이었는데요. 이는 94.0마일의 로이 오스왈트, 93.8마일의 시시 사바시아, 93.7마일의 랜디 존슨, 93.5마일의 제이슨 슈미트를 제친 규정 이닝 투수 1위였습니다. 하든은 주무기가 스플리터였는데요. 유령의 공이라는 별명을 얻은 하든의 스플리터는 마치 너클볼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스플너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든은 로저 클레멘스와 커트 슐링을 잇는 최고의 스플리터 투수가 기대됐습니다. 2005년 하든은 옆구리 부상으로 두 차례 부상자 명단에 오릅니다. 하지만 선발 19경기에서 10승 5패 2.53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6년을 앞두고 ESPN은 전문가 13명의 개인상 예상을 발표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예상 순위는 1위가 5표를 얻은 로이 할러데이, 2위가 4표를 얻은 리치 하든, 3위가 3표를 얻은 요한 산타나였습니다. 할러데이가 2002년 수상자이고 산타나가 2004년 수상자였으니까 하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산타나가 두 번째 사이영을 따낸 2006년, 그러나 하든은 5경기 만에 허리 부상, 복귀전에서 다시 팔꿈치 부상을 당함으로써 9경기 등판에 그치고 맙니다. 하든은 185cm 86kg으로 180cm 77kg인 린스컨보다는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험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었으며 4살부터 아버지와 함께한 린스컨과 달리 투수로서 체계적인 성장 과정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2007년에도 4경기 선발 등판에 그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던진 이닝이 200이닝에 불과했던 하든은 2008년 13경기에서 5승 1패 2.34를 기록하는데요. 6월 8일 에인절스전에서는 1회를 시작하자마자 마이세르 이스투리스, 하위 캔드릭, 게럿 앤더슨을 상대로 공 9개로 삼진 3개를 잡는 완전 이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클랜드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든을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하는데요. 오클랜드가 하든과 체드 고덴을 보내고 컵스로부터 받은 4명은 쇼 갤러거, 맷 머튼, 에릭 패터슨, 그리고 조시 도널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슨을 얻은 것만으로도 하든을 17라운드에서 뽑은 건 오클랜드의 대성공이었던 겁니다. 하든은 컵스에서도 12경기 5승 1패 1.77을 기록해 25경기 10승 2패 2.07의 성적으로 2008 시즌을 끝내게 되는데요. 하든은 부상을 피하기 위해 구속을 낮추고 스플리터를 포기했는데 서클 체인지업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며 그해 140이닝 이상 투수 중 가장 높은 9이닝당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 9이닝당 탈삼진 순위는 1위가 11.01개인 리치 하든, 2위가 10.51개인 팀 린스컴, 3위가 9.81개인 스캇 캐즈미어였습니다.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것 같았던 하든은 그러나 2009년 27세 시즌에 9승 9패 4.09, 텍사스에 입단한 2010년 28세 시즌에 5승 5패 5.58, 오클랜드로 돌아온 2011년 29세 시즌에 4승 4패 5.12에 그치게 되는데요. 2011년 마감 시한 때 오클랜드는 보스턴에서 실패한 유망주인 1루수 라스 앤더슨을 받고 하든을 보스턴으로 보내기로 하지만 하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보스턴이 트레이드를 취소하게 됩니다. 2011 시즌이 끝난 후 하든은 어깨 수술을 받는데요. 2013년 미네소타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재기를 노리지만 공식 경기 등판 없이 방출됩니다. 한편 멀더 트레이드로 얻은 헤런을 3시즌 만에 애리조나로 넘긴 오클랜드는 2010년 새로운 연건 트리오가 등장하는데요. 24세 좌완 지오 곤잘레스, 22세 우완 트레버 케일, 22세 좌완 브렛 앤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하든 못지않게 부상에 시달렸고 케일은 싱커의 재구를 잃었으며 지오 곤잘레스는 워싱턴으로 트레이드됩니다. 저는 전에 린스컴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작은 체구로 너무 강한 공을 던지려고 했던 린스컴을 이카로스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비록 린스컴은 롱런에 실패했지만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한 하든보다는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린스컴의 투구폼은 아버지의 말대로 그 체구로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최선의 투구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린스컴이 되고 싶었지만 린스컴이 되지 못한 사나이 리치하든 이야기였습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